무능함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2년 만에 60세의 고종은 어여쁜 늦둥이 하나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던 엉기비도 장티푸스로 사망하였고 새로운 여인이었던 궁녀 양씨가 복덩이를 선물해 준 것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조선의 마지막 유일한 왕녀로 조현병에 걸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덕혜옹주였습니다. 덕혜옹주에 대한 고종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왕위에서도 강제로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고종은 무료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태어난 덕혜옹주는 무료한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해 주었죠. 그리고 정말 똘망똘망하니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덕혜가 5살이 될 때쯤 고종은 최초로 유치원까지 만들었으니 딸에 대한 사랑이 어마무시하였죠. 근데 이때 당시 대한제국 황족들 대부분은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야 했습니다. 아들 영친왕 또한 일본으로 보내져 일본 황족인 이방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어 많은 조선인들이 분노하였는데 사실상 볼모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고종은 이런 사랑스러운 덕혜만큼은 절대 보낼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옆에서 보는 게 소원이었던 그는 생각했습니다. 일본 몰래 조선인과 결혼시켜야 한다. 그렇게 8살인 덕혜의 남편감으로 김장한이란 소년이 선택되어 약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이 숨을 거두게 되고 약혼은 무효화가 되었죠. 이때 고종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수많은 이들이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웠죠. 한편 8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본 덕혜는 슬픔에 사무쳤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때부터 해맑았던 덕혜의 얼굴엔 점점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25년 14살이 되던 덕혜는 강제로 일본 유학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시 왕가들은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지할 수 있는 오빠 영친왕 부부도 일본에 머물고 있었죠. 이때 올케 이방자는 덕혜옹주를 일본에서 처음 봤을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가 보았던 옹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나를 매료시켰던 발랄함과 영롱한 능초리는 없었다. 나를 보고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이처럼 마음의 상처가 컸던 덕혜를 영친한 부부는 자신들이 보살피며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곧바로 덕혜를 기숙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황족과 귀족들만 다니는 여자학교에 입학한 덕혜. 덕혜의 학교 생활은 매우 조용하고 평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항상 그녀는 보온병을 하나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덕혜님은 보온병에 담아온 물만 마시나요? 이에 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독살당해 죽을까봐. 아버지의 죽음처럼 자신도 독살을 당하지 않을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덕혜. 시간이 흘러 18살이 되던 해 덕혜는 또 다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양씨가 유방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덕혜는 조선으로 돌아가 통곡으로 매일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덕혜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쳐다보는 일이 잦았고 말은 더욱 없어졌으며 가끔은 이상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의사의 진단 결과 그녀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병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녀의 결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영친한 부부가 심히 분노하여 반대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죠. 그래도 다행히 1931년 정신병이 일시적으로 호전됐을 때 그녀는 도쿄대에 나온 엘리트 출신 소 다케유키라는 백작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뒤 그녀의 정신병 증세가 호전되는 듯 하였으며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딸 미사일을 출산한 뒤 출산 우울증과 겹쳐 덕혜의 조현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뜬금없이 웃기를 반복하는 등 남편 다케유키의 마음은 타들어갔죠. 실제로 집안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더욱 힘든 것이기 때문에 다케유키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아내를 간호하였습니다.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게 16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일제가 패망하게 되고 다케유키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1947년 미군정이 실시한 신적 강화에 의해 귀족에서 일반인으로 강등되었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모두 상실되었죠. 또한 저택을 비롯한 많은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계가 어려워진 다케유키는 집안에서 덕혜를 간호하기가 어려워지자 결국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딸 미사에가 1955년에 결혼을 하게 되자 다케유키는 영친한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긴 얘기 끝에 덕혜와의 이혼을 협의하게 되었죠. 이후 다케유키는 다른 지역에서 재혼을 하였고 유감스럽게도 딸 미사에는 신혼 1년 만에 자살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한편 덕혜는 1962년까지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릴 때 약혼을 추진했던 김장한의 형 김우란이 정신병원에 있는 덕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초췌한 모습에 김우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결국 그의 노력으로 덕혜옹주는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어릴 적 덕혜옹주를 보살폈던 유모와 여러 상궁들이 그녀의 귀국을 절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덕혜옹주가 신기하게도 창덕궁으로 돌아오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왕실 예법에 따라 윗사람에게 큰 절을 올리고 아랫사람에게 절을 받는 등 이때만큼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가끔씩은 정신이 맑아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평생을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한편 시간이 한참 지난 1972년 덕혜옹주가 머물던 낙선제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전남편이었던 소 다케유키. 25년간 부부 생활을 했었던 아내가 잘 있는지 한 번쯤 꼭 만나고 싶었던 그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덕혜옹주의 가족들이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며느리를 일정 허용치 않으니 썩 돌아가시오. 가족들은 덕혜를 버린 다케유키를 용서할 수 없었죠. 고종의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나 왕실의 모든 사랑을 받으며 덕수궁의 꽃이라 불렸던 덕혜옹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그녀는 1989년 78세의 나이로 생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잠깐 정신이 맑았을 때 쓴 글이 전해집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가 보고 싶습니다.